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질주하면서 야구장의 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세전이 그라운드 열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 성적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집중 공략 대상을 정하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무안공항에서 상해를 잇는 중국 동방항공 여객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올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행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야구장엔 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당들의 유세전이 그라운드의 열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열한 번째 우승을 향한 상쾌한 질주. 신바람난 호랑이 군단이 끌어모은 건 야구 팬들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차량. 정당들의 대선 유세차입니다. 이른바 얼굴 마담격인 인기 정치인들이 동원되는 건 기본. 민주당에선 프리허그 존더사 표창원 의원, 고민정 대변인이 팬심을 흔들고. 저 원래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진짜요? 국민의당에선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 부부가 안철수 후보 알림이로 나섰습니다. 타이거스에 대한 무한 사랑을 후보에게도 나눠달라는 지지 연설은 어떤 호소보다도 뜨겁습니다. 우리 호남은 타이거스에게 용기를 주듯 박수를 주듯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있는 기호 1번 문재인을 찍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한때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왕년의 야구 스타들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저는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우승을 향한 그라운드의 열기만큼이나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권 경쟁. 광주시 선관위도 다음 달 만 19세가 되는 루키 유권자를 내일 경기의 시구 시타자로 세우며 야구장 마케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에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팽팽하던 호남 표심에도 변화가 감지된 가운데 각 후보 캠프는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초반은 후보들이 직접 바람몰이를 주도했습니다. 유세단의 세대결도 팽팽했습니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뿐인 민주당은 인지도 높은 인물들을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박지원 대표를 호남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호남 표심에 호소하는 키워드도 안정과 미래로 갈렸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11일 전반전 성적에 대해서 양당은 아전 인수식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승기를 잡았다고 분석한 반면에 국민의당은 바닥 민심은 우리 편이고 반등이 시작됐다고 맞섰습니다. 남은 기간 공약 포인트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장년층을, 국민의당은 청년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정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런 저희들의 진심과 능력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는 다음 주 초에 다시 광주를 찾아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예비 유권자가 광주 전남에서 3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이 12월에서 5월로 당겨지면서 올해 만 19세가 되는 광주 전남 인구 4만 5천여 명 가운데 3만 명 안팎이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만 명 중 4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가운데 정당별로도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갑자기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불똥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튀었습니다. 무안공항의 유일한 외국 항공사인 중국 동방항공이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무안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 7회 운항이 지난달 말 주 4회 운항으로 축소된 뒤 끝내 하늘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 속에 줄었던 운항 편수가 사드가 실제 배치되자마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무안공항이 개항한 뒤 여객기 운항을 이어왔던 유일한 외국계 항공사입니다. 동방항공은 기존 항공권 예매자들은 다른 공항의 항공편으로 연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10월 28일까지 운항 중단 조치가 결정됐지만 외교,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드 여파로 이용객이 줄자 한 달 동안 중국 북경 노선 운항을 멈췄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북경 3박 4일 10만 원대 상품까지 내놨지만 탑승률이 저조해 전라남도 등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여전히 한 편도 없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3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의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1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사 43살 유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짜 환자 16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7층에 별도의 입원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경찰 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와 수사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96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총경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고위 간부인데도 내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고 동료 경찰에게도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이 지금까지 260여 점에 달합니다. 이 물품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색이 바래고 얼룩진 교복 와이셔츠, 고리가 떨어져 나간 슬리퍼, 곳곳이 찢긴 빨간 여행 가방에는 교복 조끼와 바지, 화장품 등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의 짐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류품들로 주인을 찾기 위해 목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진들입니다.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현재까지 280여 점, 이 가운데 27점이 주인을 찾았고 세척과 건조 등을 마친 유류품 26점이 목포시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수령 요구를 하면은 간단한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서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 1,200여 점은 참사 640여일 만이던 지난해 1월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아용품도 잇따라 발견돼 역류와 탑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현장에서는 선체 위아래에서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아직까지 미수습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4층 쪽이 좀 많이 진입이 됐고요. 3층은 다소 조금 더디었습니다. 뻘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예. 수색과 함께 선체조사위원회가 조타실에서 세월호의 항로와 타각을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를 찾고 있지만 진흙과 지작물이 쌓여 이틀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5.18 행사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진상규명인데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7주년 5.18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행사는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근절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국가공인 보고서 채택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5개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재창을 올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불려지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더 이상 5.18에 대한 어떤 폄하와 왜곡이 근절되는. 행사위는
5.18 민주대행진 등 전야 행사와 동네 5.18 행사 등 참여형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가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욕보였다며 전 씨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기만과 망언을 그만두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진지한 반성에 쏟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반성은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두환 회고록과 조기 대선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지면서 올해 5.18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에게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외 매각을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당은 임직원 3,800여 명, 협력업체 19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외 매각이 추진되면서 제2의 쌍용차 먹튀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 대학생 동시다발 투표 선언에 동참해 참교육을 실현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돈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실현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학생 100%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통 향토 업소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사로비와 관할 세무서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책자를 통해서 향토 업소와 상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국세청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2대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향토 업소들에게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판로 개척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38% 올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올라 평균 3.38% 상승했지만 동구의 경우는 3.3% 하락했습니다. 또 전체 개별주택 중 95%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였고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102채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봄배추 생산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에 봄배추 2,000톤을 긴급 수매합니다. 이번 긴급 수매 입찰에서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은 제외되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생산농가나 생산자 조합, 산지 유통인의 물량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3만 2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과 오리 사육이 크게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가구 사육 수는 6개가 1,188만여 마리입니다.